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김영한 교수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관련해서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발표한 그 3월 15일 전후 해가지고 미 국채 시장에 이상 현상이 발견되더라 하는 거 한번 그래프로 쫙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네. 이게 뭐냐 하면은요, 미국 국채 시장의 수익률 곡선입니다. 수익률 곡선, yield curve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만기별로 무위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쫙 보여주는 것이 수익률 곡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익률 곡선이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향하겠죠? 우상향. 이제 이걸로 그려보면 우상향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왜냐하면은 단기 이자율하고 장기 이자율 생각해 보시면 은행 가가지고 예금 가입할 때도 어때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율 높은 거 원하시죠? 왜? 더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우리 타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시간 개념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만큼 더 많은 걸 바라는데요. 근데 희한한 게 벌어진 게 뭐냐면은 이 초단기의 수익률, 이자율 이것이 중기 내지는 중기라고 말하기 뭐하고 1년 이자율, 2년 이자율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연율로 따졌을 때, 연율로. 네.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죠. 첫 번째로. 이거를 inverted yield cur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얼른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에 너무 크다 하는 겁니다. 한 달 내, 두 달 내, 내지는 1년 내로 닥칠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서 당장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버티드 yield커브 이렇게 거꾸로 된 yield커브가 쭉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yield 커브가 이렇게 뒤집혀 버릴 때 곧 불경기가 닥친다. 불경기의 조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3월 2일 날 3월 초에 벌어진 수익률 곡선이에요. 왜 이렇게 yield 커브가 뒤집혔을까? 이 부분에서 뻔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더라 하는 겁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다 겁먹은 거예요, 지금. 네. 벌어진 상황이 장난 아닐 것 같다. 그러고선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2일, 3일 쭉 이제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하루하루 지금 yield 커브가 쫙쫙 이제 나타나는 게 변화되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yield 커브란 게 보시다시피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거는 시장 이자율은 살아있다. 시장은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다 하는 겁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들이 여기 다 반영되는 거죠. yield 이 이자율 자체가요, 사실은 지금 세로축에 나와 있는 게 퍼센티지 넘버거든요. 그러니까 1.2%, 1% 이게 숫자로 쭉쭉 나오는 겁니다. 1%라고 해서 0.01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치?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근데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보통 때 같은 경우 평화로운 때는요, 이자율이 하루에 한 채권 만기 하나를 딱 잡고서 그 채권 하나 잡고 거기에 이자율이 0.01% 정도만 움직이더라도 무슨 일일까? 아니면 0.1% 움직이면 뭐야? 그래서 상당히 놀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하루가 다르게 이자율이 급변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네. 보시면요. 3월 초 지금 쭉 보여드리고 있죠. 3월 4일. 이자율이 어때요? 쭉 그 곡선 자체가 쭉 내려가고는 있어요. 곡선 자체가 수평이동을 쭉 내려가는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쭉 내려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Treasury Market Rally라고 하는 겁니다. 랠리. 뭐냐면은, 국고채, 미국채 시장으로 돈들이 몰려드는 거죠. 국채값이 비싸져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왜 이러냐고 하면은, 다, 뭐예요?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가지고 안전 자산으로 선호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Flight to Qu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금융위기 내지는 경제위기 상황에 반드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서로 이렇게 반대로 오가는 거, 이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 위험 선호와 위험 회피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이런 시소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일단 이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요 상황까지는 그렇게 놀랄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쭉 내려가다 말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갑자기 하루 만에 희한하게 저 장기채 쪽에서 마켓 크래시가 벌어집니다. 거의. 이거는. 지금 보셨어요? 하루 전과 하루 후 9일과 10일. 네. 10일부터 이자율이 갑자기 저 롱텀에서 팍 뜹니다. 예. 이 정도가요. 0.1% 뜨는 정도가 아니에요. 0.2%, 0.3% 이건 막 뜹니다. 본드 마켓 크래시란 거죠. 뭐냐면은 이자율 올라갔다는 거는 본드 값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막 뭐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뭔가 지금 이상한 현상이 시장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갑자기 본드 시장에서 국고채 시장에서 돈 빼가지고 주식 시장으로 사람들이 막 집어넣어주고 이런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예, 그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이 미쳤다고 지금 주식시장에 돈을 갖다가 받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주식시장 크래시 나는 상황에서 본드 마켓까지 크래시가 나오더란 거예요. 동시 크래시가 팍 나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시소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둘이 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네,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이때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말에 3월 15일 날 연준 의장님께서 파월이죠. 발표를 합니다. Fed Fund 타겟 레이트를 0까지 낮추겠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Fed Fund 레이트라 그러면요. 중앙은행의 이자율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국고채 이자율도 아니고 뭐냐면은 그 시중은행 간에 그죠? 가장 우량한 은행들 간에 서로 간에 오버나이트로 초단기로 이걸 서로 간에 그 돈을 빌려주는 그런 그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타겟을 갖다가 타겟 레이트를 0%로 목표로 잡겠다 하는 건데 그러면은 초단기 금리가 그렇게 되면은 단기 금융 시장에서도 그 영향이 나오겠죠. 요쯤에서 여기는 이제 점차적으로 0%로 확 떨어지는 거 이제 보실 건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재밌는 거는 장기채 시장에서 뭐가 벌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쭉 본드마켓 크래시가 여전히 쭉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일어나는 거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단기채 시장에서는 역시 타겟 레이트대로 쭉 내려가는 거. 네, 그렇게 나옵니다. 본드마켓 크래시 왜 벌어졌을까요? 네, 그러고 발표했던 거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때 뭐라 그래요? 700 빌리언 달러. 뭡니까? 7천억 달러. 그죠? 7천억 달러를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럽니다. 양적 완화가 뭐예요? 양적 완화. 기존에 이 공개 시장 조작 정책으로 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었던 이자율은 요 단기 이자율이잖아요. 요 1 month, 2 months, 3 months 뭐 요 정도 되는 것들.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은 요 단기채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사고 팔고 막 해가지고 이자율을 갖다가 낮추고 높이고 막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quantitative easing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해서 단기채뿐만 아니라 장기채까지도 우리가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자율을 낮추겠다 하는 겁니다. 단기채, 장기채까지. 그걸 금액을 확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만큼 풀겠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금 며칠 사이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하겠다. 네, 무제한으로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도록 애쓰겠다 하는 게 발표됐죠. 하여튼 간에 이 발표 뜩 나오고 나서 3월 말까지 장기채 이자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크래시가 계속 며칠 갑니다. 그랬다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quantitative easing 하는 그 정책의 약발이 먹혀 들어가긴 하는 거죠. 단기채 보면은 0%까지 막 수렴에 갔네요. 그죠? 그러면서 0%까지 갔더라 하는 거 일단
페더럴 리저브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먹혀든 들어가더라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은 본드마켓 크래시, 국고채 시장에, 미국 국고채 시장에 뭔가 이상한 크래시가 있었다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왜 그런 크래시가 벌어졌는가 하는 거는요, 일단 우리 학생들 숙제로 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